그럴 줄 알았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살기 좋고 편한 나라.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류 열풍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매력 때문일까요? 아마도 지금 소개해드릴 미국 여성의 사연을 들어보신다면 그 이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야 한국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도 자신이 한국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국의 모든 것을 그리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지내다 최근 다시 미국에 돌아온 로라예요. 미국은 정말 땅덩어리만 넓고 효율적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 사실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만큼 편리함과 안전함을 두루 갖춘 발전된 나라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 한국에 살 일이 생겨서 3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내 나라에 대한 그리움은 미국을 떠나본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나라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를 간다면? 당연히 그 불편함을 견뎌야 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도 늘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을 꿈꿨어요. 2층 집에 초록색이 무성한 잔디, 그리고 오래된 나무로 멋진 숲길을 이루는 마을 등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미국 동네만의 분위기가 전 늘 그리웠거든요. 그렇게 그리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기쁨도 잠시 전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국은 땅덩어리만 컸지 편리한 건 하나도 없고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한 것 투성이거든요. 한국을 다녀와 보니 미국의 실상이 너무 잘 보여서 오히려 힘든 거 있죠. 어떻게 이런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알고 지냈는지 부끄러울 정도예요. 심지어 이런 나라가 최고라고 아직도 믿고 지내는 미국 사람들이 안타까워질 정도랍니다. 처음 미국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짐이 있으면 택시를 타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단 편하기도 했고요. 그 생각으로 무심코 택시를 탔죠. 미국에서요. 습관이 무섭다고 한국에서처럼 너무 편안하게 택시를 잡은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평온했고 즐거웠어요. 제가 원하는 탁 트인 시야는 드넓은 미국 땅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 자부심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곧 집에 도착하면 2층 내 방으로 올라가 휴식을 취해야지. 머릿속으로 도착한 후에 할 일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마을이 보이고 조금씩 집으로 가까워지는 게 보였어요.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택시 요금을 내고 내릴 준비를 했죠.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왜 그러지? 미터기에 찍혀있는 요금보다 많이 요구해서 전 무언가 잘못되었다 느꼈거든요. 그래요. 여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던 거예요. 한국에 전혀 없는 팀 문화가 발달된 미국. 서비스 요금이 금액에 포함된 한국과 다르게 서비스 요금이 별도로 팁 문화로 자리 잡은 미국이었던 거죠. 예전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문화가 왠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택시 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24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 24 거기에 운행 비용에 비례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하는 게 어이없었어요. 한국 속담으로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이었죠. 한국에 살 땐 그 말을 다 이해 못하고 눈 뜨고 있는데 코가 베이면 바보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리던 고국 땅 미국에서 눈 뜨고 코가 베이고 있었던 거예요. 들떴던 마음은 지하 20층까지 차분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많은 짐을 내리고 집 문을 열었어요. 짐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무의식 중에 신발을 현관에 벗었죠. 아무 생각 없이 거실 소파에 앉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미국 집은 신발을 신고 생활했어요. 거실은 물론 잠을 자는 방이나 주방까지 모두 신발을 신고 이동하죠. 늘 익숙하게 지내서 이상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17일상이 너무 불편한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길바닥을 걸어 다니며 밟았던 바깥의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고스란히 집 안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심지어 집안 곳곳을 밟고 다녔으니 여기가 집이 맞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바닥만 비교한다면 청소를 좀 더 자주 하는 깨끗한 길바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순 없겠지만 적어도 집에선 실내화를 신는 게 맞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들더라도 바닥을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신발을 벗고 발부터 씻던 습관들이 남아 미국 생활은 바꿔야 할 게 많구나 싶었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인데 너무 많은 게 눈에 보였어요. 원래 미국이 이랬나 싶은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빠르게 친구들 사이에 전달되었어요. 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아서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나서 시내에 나갔죠. 시내라고 해봤자 유명한 큰 도시가 아니라 시골의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도 밥을 먹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규모라 주로 친구들을 만날 때 자주 나가거든요. 전에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 앉아 음식을 시켰어요. 미국에서는 고기류를 많이 먹거든요. 물론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지만 식사하며 이야기하기에 적당하지 않았어요. 좀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스파게티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 가기 전까진 맛있어서 친구들과 종종 왔던 곳이었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한 입 먹고 바로 뱉었어요. 도무지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바뀌었는지 궁금했어요.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나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인은 그대로고 심지어 미국 친구는 여전히 맛있다고 잘 먹고 있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음식이 맛있다고 먹지? 한국 편의점에서 사 먹던 냉동 스파게티 맛과 똑같았어요. 그런 맛을 4만 원이 넘는 가격을 주고 먹어야 하는 곳이 미국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말도 안 되는 비싼 물가에 미국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또 한 번 느꼈죠. 한국에서 4만 원이면 맛있는 찌개를 먹고 카페에 가 커피까지 먹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서비스의 수준이 다른데 왜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길 기분 전환을 할 겸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좀 자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기분이 나아지고 요후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자주 갔었어요. 그 생각에 미국 미용실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헤어 디자이너를 기다리는데 미용실 테이블에 쓰여있는 커트 요금을 봤거든요. 미국 돈으로 75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약 8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한국에서는 제 머리가 긴 편이 아니라 8만 원이면 세팅 파마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심지어 파마하면 귀트는 무료로 해주고요. 그래서 더 자주 이용했었는데 미국으로 오니 말도 안 되게 비싼 요금을 요구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미용실이 저렴하면서 스타일링을 잘 해줘서 정말 원 없이 다녔거든요. 미국 친구들이랑 화상 전화할 때도 세련된 제 모습에 다들 예쁘다는 칭찬이 자자했었죠.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무심결에 미국에 왔다가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답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다 보니 머리를 그냥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십만 원씩 주고 머리를 하는 건 도무지 못하겠거든요. 잘한다면 또 모르지만 이미 한국 미용실을 다녀보니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미국 헤어 디자이너를 찾기 어렵기도 했고요. 많은 돈을 쓰고 마음 상하는 것보다 안 쓰고 좀 지저분한 걸 택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침울하게 지냈어요. 의욕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그리워하는 미국에 돌아왔는데 하나도 신나지 않았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면역력이 좋을 리 없었어요. 추운 계절도 아니었는데 고열에 시달려 응급실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병원에서 독감이라고 진단받았어요. 미국에서 감기는 병으로 크게 치지 않아서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독감은 죽을 수 있는 확률도 있어 약을 처방하고 상태를 지켜보거든요. 독감으로 제가 미국 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한국에서 사용했던 금액의 10배가 넘었어요. 한국에 갔던 첫 해 겨울 독감이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 유행하면서 지독하게 독감을 앓은 적 있거든요. 집에서 도저히 버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죠. 그때 병원에서 나온 금액을 보고 한국은 자선사업을 하나 싶은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저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잊혀지지 않았죠. 반대로 말하면 미국에서 나온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비싸서 한국의 10배 차이구나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웠던 미국 내 고향집인데 좋은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대체 미국을 왜 그리워했을까? 분명 좋은 점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한국과 비교하면서 미국의 본 모습을 잊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전 미국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먹은 덕분인지 몇 주는 순탄하게 지나갔어요. 크게 누구를 만나지 않았고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하니까 평온한 하루로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했죠. 그래, 내가 예민하게 생각했던 거야.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의 좋은 점만 미국과 비교했으니 그랬던 거지. 사실 미국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잖아. 이런 마음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빠서 늦게 퇴근한 날이었어요. 늘 해가 지기 전 퇴근했는데 그날은 업무가 많아 도무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퇴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완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 한 번은 꼭 산책을 시켜야 했거든요. 평소엔 해가 지기 전이라 개와 산책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근하고 늦은 밤 집에 가니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게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해가 지면 동네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주택가로 이루어진 곳은 한국처럼 상가와 마을로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집들이 있고 집과 집 사이도 거리가 꽤 있어서 해가 지면 집 밖은 정말 휑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가로등이 곳곳에 켜져 있어요. 밖 상황을 볼 수 있죠. 차라리 볼 수 없이 어둡다면 집 안에 머물며 나갈 생각을 아예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가로등이 켜져 있다 보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막상 동네를 거니는 사람이 없으니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죠. 혼자 나가는 게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깨어 움직이니까 많이 산책하지 말고 집 앞만 왔다 갔다 하자는 생각으로 일단 나갔어요. 집 앞마당을 지나 옆집을 지날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저녁 시간 집 밖은 고요했어요. 아직 퇴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를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고요. 시도를 안 해봐서 몰랐을 뿐 미국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세 번째 집 마당을 넘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운행하며 제 속도를 맞추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알던 집 주인이 차를 바꾼 줄 알았거든요.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줄인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 집 앞에서 봤던 차량이 제가 두 집 마당을 지나 걸을 때까지 따라왔으니까요. 순간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라도 저 차에 탑승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머릿속에 온통 안 좋은 생각들만 가득 찼습니다. 전 바로 발길을 집으로 돌렸어요. 천천히 걷던 걸음은 어느새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발로 전해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새 집 마당을 지나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이후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혹시나 집으로 따라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창밖을 못 볼 정도였죠. 심장은 두근거리고 혹시나 집까지 따라오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었어요. 무서움이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만 미국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 다른 부당한 팁 문화나 비싼 병원과 미용실, 맛없는 음식 모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 집 앞, 내 동네인데도 밤이 늦어지면 산책하지 못할 정도로 치안이 좋지 못한 곳이 미국이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병이 나서 알아눕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쁜 회사 일을 하다 보니 개 사료를 사두지 못했어요. 주말이 되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사야 한다고 목록에 올려만 놓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해 다 씻고 사료를 주기 위해 사료함을 열었는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알았다면 퇴근길에 사왔을 텐데 막막했죠. 쉬고 싶었고 사료를 사려면 차를 끌고 20분은 나가야 했거든요. 말이 20분이지 오고 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이 시간은 허비해야 했어요. 동네에는 작은 마트조차 없어서 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곳이 미국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어느 마을이라도 적어도 5분 거리마다 편의점이 존재해요. 정말 작은 규모의 마트인데 그런 작은 곳에도 개 사료를 판매하죠. 기본적인 구급용품인 약도 판매하니까 정말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마트인 거예요. 이름도 편의점이거든요. 단 10분이면 한국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일을 미국은 1시간 이상을 허비해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섬 같은 곳에서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살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오니 정반대가 되었죠. 미국이 별거 아니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나라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미국이 진절머리 날 정도로 답답해 한숨만 푹푹 쉬다
1-0 머리가 지끈거리고 열감도 느껴져 일주일 휴가 내고. 슬펐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기 위해 운전을 하고 마트를 다녀와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이었다면 배달 어플을 사용해 끼니를 해결했을 텐데 미국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죠. 고구마 100개 먹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듯한 이 기분을 안고 미국에서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한국 속담처럼 제가 미국을 떠날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과 다른 미국의 모습 때문에 한국이 그리워진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결코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그 독특한 장점과 매력이 있으며 미국 또한 미국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팁 문화, 비싼 병원과 미용실,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외식 비용, 늦은 밤, 쉽게 돌아다닐 수 없는 불안한 치안 같은 것들은 확실히 한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확실히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인데요. 역시 대한민국이 최고다.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다.